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고전 시가 파이널 2주차 질답 두 번째. 2주차의 두 번째 질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월요일이지만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볼 페이지는 60쪽인데 이건 이미 지난 1주차잖아. 1주차 질답을 이제 올리면 어떡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앞으로는 각 주차별 질답은 주차에 맞게 질답 올릴 시간을 수요일에 수업하고 금요일에 한번 일요일까지 2차로 받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전 주차 거를 거기다 올리면 어떡해? 네. 게다가 야이 잠깐만 벗고 야이 확 표정을 보여줘야지. 어쨌든 142번은 앞에 질답 영상에 있잖아요. 그래도 써있는데 댓글에도 확인 좀 해라 이 사람아. 그래서 142번은 풀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143번을 물어봤는데 2번 선지가 왜 이제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나를 간단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안못에 든 고기들아. 물고기를 말하죠. 자기가 있는 곳 앞에 연못이 하나 있는 거야. 물고기가 있나 봐요, 거기. 근데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너컨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물고기를 갖다가 그 연못에 넣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드느냐라고 물고기들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구박이라기보다는 물어보는 거죠. 뭘 누가 와서 넣었으니까 들었겠지. 근데 그걸 왜 물어보고 있어? 북해 청소란 북쪽에 있는 깨끗한 연못이니까 그냥 북쪽 바닥을 어디에 두고 이 못에 와서 드느냐. 그러니까 넓고 깨끗한 바다가 거기 있는데 왜 이 좁은 연못에 왔냐라는 거죠. 거듭말하지만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들어오고도 바다에서 연못으로 들어왔죠.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정의야. 너고 나고 다르겠냐라는 말은 다르지 않다는 설의법이죠. 자기의 처지도 같다는 얘기죠. 자기도 넓은 곳에 있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좁은 곳에 왔어. 자기랑 물고기랑 같다는 거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궁녀가 쓴 시면 궁녀에게 연못이란 어디겠어요? 궁궐이죠. 바깥 세계에 있다가 타에 의해서 이 궁궐로 소문 들어오고 나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해석해 주는 거 되겠죠? 잠깐. 저거를 잘못 꽂았다. 잭을. 잠깐만요. 교실에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는 벗었고요. 이제 제대로 들리죠? 내가 영상을 확인해보고 앞부분의 음성이 너무 이상하게 안 들리면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어쨌든 지금은 마이크를 제대로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차 질문으로 넘어가서 149번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넘어가서요. 몇 쪽이냐면 185번으로 갑니다. 쪽번은 90쪽이네. 90쪽 185번에 보기를 해석해달라. 그리고 1번과 4번을 질문했습니다. 보기를 먼저 봅시다. 감탄사예요. 내 일이야. 내가 무슨 일인가를 했어. 혹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그리다라는 건 그림 그리다의 의미보다 고전에서는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지금도 그리움이라고 하니까 그리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라고 했으니 과거 시제, 과거에 무슨 일이 이미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 당연히 이별이겠죠. 이별이니까 그리워하겠지. 그리워할 줄을 몰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것이고 일종의 자기 비판이 될 텐데, 있으라고 했다면, 과거 시제 꼭 가정형이니까 실제로 있으란 말을 안 한 거죠. 만약에 있으라고 진짜 실제로 했으면 있으라 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안 했겠죠. 있으란 말을 안 했으니까 야, 있으라고 했다면 끊고요. 갔겠냐마는, 그럼 누가? 임이겠죠. 상대방이 간다 혹은 갈 것 같은 분위기에 내가 가지 말고 있어 라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 있으라고 했다면 이라고 한 거지. 했다면 갔겠냐마는, 그 뒤에 끊고 지가 구태여. 구태여는 굳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떠나겠다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라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있으라 라는 말을 했다면 갔겠냐마는 이니까 자신감이네요. 내가 있으라고만 했으면 그 사람은 안 갔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대놓고 나를 붙잡아줘. 네가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나 안 갈게.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어쨌든 나는 있으란 말을 안 했고 상대방은 갔어요. 갔으니까 갔겠냐마는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가버린 거죠. 있으란 말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제 구태여는 뭐 그냥 지가 굳이 갔을까?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굳이 안 갔을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해석은 좀 복잡한 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지금 말한 첫 번째 해석이고 다음 두 번째 해석. 그 다음 해석은 이거예요. 있으라 했다면 갔겠냐마는에서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 구태여를 밑에 줄로 내려요. 그래서 밑에 줄로 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전. 그러면 이 제 구태여는 보내고와 연결되어서 지가 굳이 보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 앞에 걸로 해석하면 있으라고 했다면 지가 굳이 갔겠냐마는 도치법이죠.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걸로 해석하면 있으라고 했다면 갔겠냐마는 다 끊어버리고 딱 끊겼어요. 끊고 그 다음은 붙여 읽으란 얘기죠. 지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라고 한다면 이때 제 굳이 보냈다니까 쟤는 자기가 되죠. 내가 굳이 보냈고 붙잡지 않고 갈 테면 가라. 아쉬울 줄 알고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너무 안타깝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선지 어조의 점진, 어조는 동일하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거. 따라서 1번은 안 되고요. 4번 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며 평가한다. 정확히 어울리죠? 설명으로 충분히 됐을 테니 지문 해석으로요. 보기 해석으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186번으로 갈게요.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했다. 틀린 걸 고르라. 3번과 4번을 물어봤는데 먼저 3번 디귿을 볼게요. 돌층계라는 수필인데 디귿만 보면 안 되고 앞뒤를 봐야죠. 디귿의 앞을 보면 과거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돌층계에 비유해서 돌층계에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헛디딜 뻔하기도 하고 오르느라 힘들었다. 보람을 느꼈었나? 남을 또 밀쳤나? 다시 말해 남에게 피해를 줬나? 이건 전부 비유죠. 자기 인생을 계단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헛디딜 뻔, 남 보기에 흉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그 다음에 디귿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라는 말은 시간이 흘렀다의 뜻이기도 해요. 과거를 돌아보다가 그림자가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해가 지나가니까 그림자 길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디귿 윗내용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거니까 디귿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나이를 먹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늙었다의 의미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밑에 리을을 보면 디귿부터 리을 밑 사이는 전부 어렸을 때 실제로 내가 꼬맹이 시절에 고향에서 돌층계를 오르내리던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리을은 그 사건의 일부야. 그러면 리을에는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의미가 없어도 되죠. 물론 리을을 보고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에는 미련 없는 삶 혹은 죽음, 해지는 건 인생으로 치면 죽음이니까 죽음 앞에서 미련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리을만 보고 해석할 게 아니라 앞뒤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리을은 지금 과거에 내가 실제로 친구들과 돌층계를 오르내리던 사건을 회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자체는 그런 의미는 추가적으로 독자가 떠올릴 수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글에 필자가 썼을 때에는 과거를 떠올리고 그 사건의 일부로 쓴 거니까 4번 선지에서 유추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소재와 관련 있는 행동을 단순하게 제시했다. 이 글의 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디귿은 디귿을 포함한 그 문단 내용 문맥 전체가 원래부터 유추, 상징 이런 거라면 리을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91번 다음 페이지.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과 3번을 물어봤어. 1번은 보리가을, 황금빛 등 계절과 관련된 소재 활용까지는 맞는 말이죠. 질문한 학생도 그걸 활용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작가의 생각을 제시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1번 선지는 활용했다로 끝나지 않고 활용했다로 일단 마무리된 다음에 활용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활용하여 생각을 제시했다. 그럼 활용한 것까지는 1차로 확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활용한 걸로 생각 제시한 게 맞느냐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 보시면 92쪽인데요. 여기서 A 파트죠. 첫째 줄 보리가을이라든가 황금빛은 가을이 아니라 초여름,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했죠. 그 초여름에 풍족한 농촌의 모습을 이 계절적 배경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농부들은 저렇게 소박한 행복에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벼슬을 꿈꾸고 욕심을 부리다가 유배를 당했을까? 농부와 자신의 처지가 대조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서 농부들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그럼 그건 결국 화자와 농부 혹은 화자와 이 계절의 화자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1번 선지는 활용하여 제시했다라는 말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활용해서 생각을 제시하는 도구로 썼으니까. 그러면 3번은요. 작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공명을 탐하고 있는 관리들을 비판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작가는 관리들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자기만 까고 있죠.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다른 관리를 언제 비판해? 다른 관리 비판할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되게 1차원적이고 소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싸움이 희생되지도 않았다고 했잖아.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다니까. 실제로 횡령을 했어요. 다음 192번. 192번을 물어봤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물어본 사람은 앞에 질답 영상을 확인을 안 했다. 야이, 192번을 물어본 사람이 3명인가 2명인가 되고 설명도 2번, 3번, 4번, 5번 다 물어봤고, 그래서 지문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해석을 다 해서 올렸는데 확인 안 해? 만약에 영상 밑에 댓글에 자기가 질문할 문제가 없어, 그러면 확인 안 할 수 있지. 근데 192번 물어본 사람이 2명 이상 있는데 왜 확인을 안 해? 순서대로 했잖아요.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보기 해석 다 했어요. 거기서 202번으로 갑니다. 아니구나. 198번 96쪽이에요.
198번. 틀린 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근데 2번을 물어봤어요.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변의 사물을 찾아보면 A 위에 리을을 보면 차가운 땅에 습기가 많고 짐승도 많기도 많구나. 발을 넘는 구렁뱀, 한 뼘 넘는 청진해. 구렁뱀과 진해도 주변의 사물. 자연물도 사물이에요. 동물도. 그렇기 때문에 정서, 무슨 정서? 서럽고 괴로운 정서죠. 그런 짐승들과 같이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서럽죠. 고통스럽고요.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지도, 손바지도 마찬가지잖아. 손바지를 입으면서 역시 서러워하고 있잖아요. 다음 202번.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은 5번 선지가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했다라는 이 선지가 음보만으로 유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선지에서 음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음보가 유사한 건 맞아요. 3, 4조, 4, 4조, 4음보니까. 바로 그 페이지 맨 윗줄에 인명이 지중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4음보죠. 누군가 이르기를 세월이 이야기라도. 4음보예요. 음보가 유사한 건 맞지만 5번 선지는 음보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안정적인 운율감이 조성이 되느냐? 맞습니다. 운율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 4조, 뭐 혹은 7호조, 혹은 3음보, 혹은 4음보 모두 운율감을 형성하지만 그게 왜 운율감을 형성하냐면 반복이기 때문에 7, 5, 7, 5가 반복이 되고 3, 4, 3, 4가 반복이 되고 3번의 끊어읽기, 4번의 끊어읽기가 반복이 되니까 운율인 거야. 그럼 유사한 통사구조도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 보니까 유사한 구조가 반복됨으로 그것도 운율을 느끼게 해요. 기억하세요. 운율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이 글에 유사한 통사구조가 있긴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뭐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여기 미음 밑으로 내려와서 미음 밑으로 4줄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 비나이다 뭐뭐께 비나이다 뭐뭐 비나이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사도 무거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땡땡도 땡땡하고 땡땡도 땡땡하니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면 유사한 통사 구조죠. 반복한 거 맞고요. 그것은 당연히 운율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로 물어본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장가는 지난 시간 수업했으니 내일 모레 수요일에 형장가를 포함해서 정선아리 나모도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달려봅시다. 정선아리랑 독서당 야청중리 쭉쭉쭉 달리고 이 다음 주엔 또 긴 것도 하나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